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박사 취득 후 현재 일본 명문 국립대인 스쿠바 대학 교수로 재임 중인 가와이 타다이코 교수는 최근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삼성에 패권을 내준 일본 대기업의 진정한 전범이란 기사를 통해 각종 첨단 분야에서 일본은 왜 삼성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필자는 1989년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4위에서 2018년 26위로 내려앉는 등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었으며 이렇게 된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일본 대기업의 몰락이었다고 합니다. 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들 중 일본 기업은 32개사가 있었지만 2018년에는 토요타 자동차 1개만 남아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산업의 패배가 계속됐으며 필자가 말하는 패배란 지속적자, 축소 또는 철수로 한국의 스마트폰으로 지고 OLED로 지고 이렇다 할 일본의 IT 플랫폼 기업도 없으며 5G도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LCD 같은 평면 TV 전쟁에서 일본 기업들이 패배해 돈이 바닥났으며 평면 TV에 이어 스마트폰, OLED 등 차세대 제품 개발까지 뒤처지고 IT 플랫폼이나 5G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도 고립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우선 평면 TV 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전략 실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며 첫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잘했다가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전환 실패를 경험한 샤프와 파나소닉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샤프는 액정의 개척자이며 처음에 기술적으로 첨단을 달리고 있었지만 기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여력이 없어 기술 차별화를 전략 핵심으로 두고 대형 화면 개발이나 화질 향상에 매진했지만 다른 회사들도 점점 기술적 격차를 따라잡아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도태됐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액정 기술에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집중하여 대규모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의 승부수를 띄었지만 샤프 같은 액정 생산 회사들이 대형 화면에 성공하면서 소비 전력이나 가격 경쟁력에 앞서는 액정 회사들에게 뒤처졌으며 샤프와 파나소닉 모두 평면 TV 시장이 포화된 타이밍에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버려 투자 부담을 지고 있던 가운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2012년 일본 내 가전 수요 감소로 결정타를 맞았다고 합니다. 평면 TV 전쟁에서 전략 실패한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실패한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경우로 진출 전략의 오류나 자사의 기술력에 대한 과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전환의 실패 등 시종일관 승산이 희박한 싸움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모든 평면 TV 회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선임 사장이 후임 사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후임 사장이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전임 사장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인드가 전략의 적절한 전환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투쟁하는 가운데 평면 TV 전쟁에 패권을 잡은 것은 한국의 삼성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초반 기술적 우위가 있던 것도 아니고 평면 TV 업계가 가격 경쟁에 휘말려 선진국들의 TV 수요가 포화 상태인 시장 환경도 삼성에게는 마찬가지였는데 삼성이 패권을 잡은 이유는 디자인과 마케팅에 의한 차별화 등 유연한 경쟁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데이트한 와인잔 모양의 TV, 에너지를 전략하는 LED 제품 등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승리했으며 일본 기업이 무모한 설비 확대에 집중한 반면 삼성은 소니와 합작으로 패널 생산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과 미국 시장만 바라보던 일본 기업과는 달리 삼성은 중국, 동남아시아, 브라질 시장으로도 확대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매니지먼트 층의 전략 능력이 일본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술 출신의 경영자가 많은 일본과 달리 삼성에는 MBA 취득자들로 이루어진 참모본부와 같은 것이 있으며 전략 수립과 수행 능력은 일본 기업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는 삼성이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가서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라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많은데요. 필자는 이에 대해 삼성이 일본 기업과의 합작이나 일본 기술자의 헤드헌팅을 통해서 일본 회사의 기술을 흡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면 TV 시장에서 삼성을 점유율 1위로 끌어올린 것은 경영 전략의 우위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끝을 맺습니다. 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본 네티즌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 기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 메이커의 제품이어도 삼성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삼성가전은 구미와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다. 일본 회사들은 일본 시장밖에 보지 않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도 노동환경이나 대우는 바뀌지 않아 성장은 없다. 삼성은 반도체가 강해 거기서 조단위 이익을 내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으로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다. 일본은 마케팅력, 자금력도 없다. 얼마 후면 한국도 중국에게 당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본도 당하겠네. 일본이 기초 연구가 강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한 저금을 빼먹는 듯한 상태. 지금은 중국이 특허, 논문 등 일본보다 많다고 들었다. 일본은 위기감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부분 현재 일본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댓글들이 많으며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도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에게 현재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77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